한밤중에 갑자기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적 있으시죠?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싶은데 목소리조차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이불을 꽉 움켜쥐고 이를 악물고 참으셨던 적 있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참기만 하시면 근육 섬유가 손상될 수 있고 다음날 하루 종일 다리를 절뚝거리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3초 동작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그 지옥 같은 통증에서 즉시 벗어나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애초에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노인 건강을 연구하고 수많은 시니어분들의 건강 고민을 상담해온 전문가로서 오늘 정말 실용적이고 당장 오늘 밤부터 쓸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 의학 용어로는 근육 경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운동 후에 가끔 있는 일이지만 60대 이상 시니어분들께는 정말 흔하고 또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약 3분의 1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다리 경련을 경험한다고 하고요. 70대 이상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아져서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정기적으로 다리 경련을 겪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흔한 증상인데도 많은 분들이 쥐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한 방법을 모르신다는 겁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참으시거나 아픈 다리를 마구잡이로 세게 주무르시거나 심지어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하셔서 오히려 근육을 더 다치게 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변 어르신들께 여쭤보시면 다들 나만의 방법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중에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로운 방법들도 많이 섞여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과 함께 애초에 쥐가 덜 나게 예방하는 생활 습관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3초 동작은 정말 단순하고 간단한데 효과는 즉각적이고 확실합니다. 이 방법을 정확히 알고 나시면 한밤중에 갑자기 쥐가 나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바로 대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알려드릴 예방법 1위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신 건데 이것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쥐 나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다리에 쥐가 나는 게 정확히 무슨 현상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쥐가 난다는 건 근육이 갑자기 우리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 강하게 수축하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팔이나 다리를 움직일 때는 뇌에서 신경을 통해 신호를 보내서 근육이 수축하고 다시 이완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근육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쥐가 나면 뇌의 명령 없이 근육이 제멋대로 아주 강하게 수축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풀리지 않고 계속 수축 상태를 유지해요. 근육이 최대한 힘을 주고 있는 상태로 굳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극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겁니다. 경련은 종아리에 가장 많이 나지만 허벅지 앞쪽이나 뒤쪽, 발바닥, 발가락에도 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손이나 팔에 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종아리 뒤쪽에 있는 비복근이라는 큰 근육에 쥐가 많이 나시는데요. 이 비복근이 갑자기 수축하면 종아리 전체가 마치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발이 저절로 아래쪽으로 꺾이면서 정말 참기 힘든 극심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짧게는 몇 초에서 길게는 10분 이상, 심한 경우에는 20분 가까이 지속되기도 하고요. 경련이 풀린 후에도 그 부위가 뻐근하고 아픈 느낌이 하루 이틀 정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이가 들수록 쥐가 더 자주 나는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이가 들면 근육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30대 이후부터 매년 근육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근육이 줄어들면 남아있는 근육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많이 가고 쉽게 피로해지면서 경련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둘째로 혈액순환이 예전만 못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지는데 특히 심장에서 먼 다리 쪽은 피가 잘 안 돌기 쉬워요. 다리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지고 젖산 같은 노폐물 배출도 잘 안 돼서 경련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셋째로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 나트륨 같은 전해질들이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전해질들의 균형이 깨지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경련이 잘 일어납니다. 시니어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쉬워요.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섭취가 부족해지기도 하고 이뇨제나 혈압약 같은 약을 드시면서 배출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넷째로 당뇨, 신장질환, 갑상선 질환, 말초혈관 질환 같은 만성 질환들이 다리 경련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질환들이 있으시면 경련이 더 자주, 더 심하게 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70일 새 박영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정말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밤에 쥐가 나서 깨요. 한밤중에 갑자기 종아리가 굳어버리면서 너무 아파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옆에서 주무시는 아내도 덩달아 깨시고 난리가 나요. 쥐가 풀리고 나서도 너무 아파서 다시 잠들기가 힘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종아리가 뭉쳐서 걸을 때마다 불편하고 하루 종일 찝찝해요. 이러시더라고요. 이분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당뇨가 있으셔서 혈당 조절하는 약을 드시고 계셨고 혈압도 좀 높으셔서 이뇨 성분이 포함된 혈압약도 드시고 계셨어요. 이뇨제는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해서 몸에서 수분과 함께 마그네슘이나 칼륨 같은 중요한 전해질도 빠져나가게 하거든요. 거기다가 물을 잘 안 드시고 은퇴하신 후로는 운동도 거의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시더라고요. 이분께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응급처치 방법과 예방법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석 달쯤 후에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확실히 좋아지셨대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나던 쥐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확 줄었고 쥐가 나더라도 바로 대처하시니까 30초에서 1분 안에 금방 풀린대요. 예전에는 10분 넘게 고통스럽게 버티셨던 게 거짓말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니까 낮에 활력도 생기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아내분도 같이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다리에 쥐가 나시는 분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나신다면 1번, 그보다 적게 나신다면 2번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지 제가 파악해야 앞으로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가능한 답글도 드리면서 간단한 조언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이런 실용적이고 당장 쓸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매주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정성껏 준비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구독 한번 누르시면 앞으로 계속 건강 정보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구독은 무료인데 건강은 비싸잖아요. 구독 버튼 한 번이 여러분 건강 챙기는 시작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즉시 통증을 완화하고 경련을 푸는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3초면 됩니다. 방법도 정말 간단해서 누구나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은 바로 발끝을 몸쪽으로 힘껏 당기는 겁니다. 발끝을 하늘 방향으로 정강이 쪽으로 젖히는 거예요. 이게 왜 효과가 있는지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종아리 뒤쪽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해서 쥐가 난 거잖아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면 그 종아리 근육이 강제로 반대 방향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수축하고 있는 근육을 억지로 스트레칭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근육에 있는 감각 수용기가 이제 이완해야겠구나 하는 신호를 받게 되고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쥐가 나면 우선 크게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세요. 쥐는 아무리 아파도 심각한 건 아니고 반드시 풀립니다. 그리고 쥐가 난 다리를 몸 앞으로 쭉 펴세요. 무릎을 구부리지 말고 최대한 곧게 펴시는 게 중요해요. 무릎이 구부러져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거든요. 다리를 편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그러니까 천장 방향으로 힘껏 당기세요. 발가락이 정강이 쪽으로 오도록 발목을 꺾는 거예요. 손으로 발끝을 직접 잡고 당기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손이 발끝에 잘 안 닿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수건이나 긴 끈 같은 걸 발끝에 걸고 양손으로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침대 옆에 수건 하나 항상 두시라고 권합니다. 밤에 쥐가 나면 바로 그 수건을 발끝에 걸고 당기시면 돼요. 이 자세를 3초에서 5초 정도 꾹 유지하세요. 그러면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종아리 근육이 서서히 풀리면서 통증이 확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한 번에 완전히 안 풀리면 힘을 살짝 빼셨다가 다시 발끝을 당기기를 여러 번 반복하세요. 보통 서너 번 반복하시면 경련이 풀립니다. 이게 3초 동작의 핵심이에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서 수축된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 해요. 쥐가 났을 때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아픈 부위를 있는 힘껏 세게 주무르시거든요. 아프니까 빨리 풀려라 하면서 꽉꽉 누르고 문지르시는 거죠. 그런데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근육이 강하게 수축해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외부에서 강한 압력을 가하면 근육 섬유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미세하게 찢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경련이 풀린 후에 통증이 더 심해지고 멍이 들기도 합니다. 경련이 풀린 후에 부드럽게 마사지 하시는 건 좋은데 경련이 진행 중일 때 세게 주무르시는 건 피하셔야 해요. 또 한 가지, 발끝을 아래로 꺾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발레리나처럼 발끝을 아래로 쭉 펴시는 동작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종아리 근육이 더 수축하게 돼서 쥐가 더 심해져요. 반드시 발끝을 위로, 몸쪽으로 당기셔야 합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누워 계실 때 쥐가 나시면 벌떡 일어나 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어나서 서면 발바닥이 바닥에 닿으면서 체중이 다리에 실리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다만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시면 어지러우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기립성 저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먼저 침대에 걸터 앉으셔서 발끝 당기기를 몇 번 하시고 좀 나아지시면 그때 천천히 조심해서 일어나 서시는 게 안전해요. 벽을 이용한 스트레칭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벽을 향해 양손을 벽에 짚고 서시고요. 쥐가 난 다리를 뒤로 한 발짝 크게 빼세요. 그 상태에서 뒤에 있는 발의 발 뒤꿈치를 바닥에 꼭 붙인 채로 몸을 앞으로 기대세요. 그러면 뒤에 있는 다리의 종아리 근육이 쭉 늘어나면서 쥐가 풀립니다. 이 자세를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세요. 제가 잘 아는 68세 최순희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예전에 밤에 쥐가 나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라서 그냥 이불을 꽉 움켜쥐고 온 힘을 다해 참으셨대요.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아픈데 어쩔 도리가 없으니 그냥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풀릴 때까지 10분 넘게 고통스럽게 버티신 적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발끝 당기기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린 후로는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쥐가 나도 바로 침착하게 발끝을 잡고 당기시니까 길어야 30초, 보통은 10초 안에 풀린대요. 너무 신기하다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진작 알았으면 그 고생을 안 했을 텐데 하시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몇 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바로 연습해 보세요. 쥐가 안 났을 때 미리 연습해 두셔야 막상 한밤중에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하실 수 있어요. 다리를 앞으로 쭉 펴시고요.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보세요. 종아리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드시죠? 이게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는 겁니다. 쥐가 나면 바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침대 옆에 수건 하나 두세요. 밤에 쥐가 나면 그 수건을 발끝에 걸고 양손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이 준비만 해두셔도 마음이 한결 놓이실 거예요. 자, 종아리쥐 대처법을 상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종아리 말고 다른 부위에 쥐가 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발바닥이나 발가락에 쥐가 나시는 분들, 허벅지에 쥐가 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발바닥에 쥐가 나면 발가락들을 위로 젖히세요. 손으로 발가락들을 잡고 발등 쪽으로, 위쪽으로 천천히 힘껏 젖히는 겁니다. 그러면 발바닥 근육이 늘어나면서 쥐가 풀려요. 발가락을 젖힌 상태에서 10초 정도 유지하시고 안 풀리면 반복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대고 체중을 천천히 실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테니스공이나 골프공 같은 작은 공을 발바닥 아래 두고 굴리시면서 마사지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건 경련이 풀린 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발가락에 쥐가 나면 쥐가 난 발가락을 반대 방향으로 스트레칭 해주세요. 발가락이 아래로 오그라들어 있으면
손으로 잡아서 위로 펴주시고요. 옆으로 꼬여 있으면 반대쪽으로 부드럽게 펴주세요. 손으로 발가락을 부드럽게 잡아서 원래 위치로 천천히 늘려주시면 됩니다. 갑자기 확 꺾지 마시고 천천히 부드럽게요. 허벅지에 쥐가 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에 쥐가 나면 무릎을 뒤로 구부려서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기세요. 서 계신 상태라면 한 손으로 벽이나 의자를 잡아서 균형을 잡으시면서 다른 손으로 발목을 잡고 뒤로 당기시면 됩니다. 누워 계신 상태면 옆으로 누우셔서 같은 동작을 하시면 돼요.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근육에 쥐가 나면 다리를 앞으로 쭉 펴시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발끝을 만지려고 해보세요. 종아리 스트레칭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하시면 허벅지 뒤쪽 근육이 늘어나면서 쥐가 풀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쥐가 풀린 후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쥐가 풀렸다고 바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후 관리도 중요해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시면 다음 날까지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쥐가 풀린 후에는 해당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쥐가 나면서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했기 때문에 근육 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생겼을 수 있어요.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그 부위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회복이 빨라집니다. 세게 꽉꽉 누르지 마시고요. 손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이 마사지하세요. 종아리라면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요. 그리고 해당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핫팩을 대시거나 따뜻한 물에 담그시면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더 좋아져요. 다만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적당한 온도로 하셔야 합니다. 뜨겁다 싶으면 수건을 한 겹 대고 그 위에 핫팩을 올리세요. 반대로 차갑게 하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운동 후에 근육 염증을 줄이려고 얼음찜질 하시는 것과는 상황이 달라요. 쥐가 난 직후에 얼음찜질을 하시면 근육이 다시 수축하려고 해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쥐가 난 후에는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잔 드세요. 탈수가 쥐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었으니까 수분을 보충해 주시면 좋습니다. 밤중이라도 물 한 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쥐가 나고 난 다음날 종아리가 뻐근하고 걸을 때 불편하실 수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약간의 손상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마치 격한 운동을 하고 난 후에 근육통이 오는 것과 비슷해요. 보통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그동안 해당 부위에 무리가 가는 활동은 피하시고 가벼운 스트레칭과 부드러운 마사지를 해주시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자, 지금까지 쥐가 났을 때 즉시 대처하는 방법과 사후 관리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바로 예방입니다. 쥐가 나고 나서 아무리 잘 대처한다 해도 애초에 쥐가 안 나는 게 훨씬 좋잖아요. 한밤중에 그 고통을 겪지 않는 게 최고죠. 이제부터 다리 경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갈 건데요. 1위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건데 효과가 뛰어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먼저 3위입니다. 3위는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탈수, 그러니까 몸의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다리 경련의 아주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몸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경련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하면 체내 전해질 균형도 깨지기 쉬워서 경련 위험이 더 높아져요. 그런데 시니어분들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셔서 물을 잘 안 마시는 경향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목이 마르면 바로 물을 찾게 되는데 나이가 드시면 목이 말라도 잘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일부러 물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냐면요. 일반적으로 6잔에서 8잔 정도, 약 1.5리터에서 2리터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어요. 체구가 크신 분, 활동량이 많으신 분, 더운 환경에 계신 분은 더 드셔야 하고요. 신장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셔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적정량을 정하셔야 합니다. 특히 운동 전후에는 물을 더 드시고요.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날씨가 더울 때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수분을 섭취하세요. 그리고 밤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자기 전에 물을 한 잔 정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밤에 화장실 때문에 너무 자주 깨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 후에는 수분 섭취를 좀 줄이시되 아예 안 드시면 탈수가 될 수 있으니까 적절히 조절하셔야 합니다. 저는 물 마시는 걸 자주 잊으시는 분들께 타이머를 설정해 두시라고 권합니다. 휴대폰 알람을 2시간마다 맞춰 놓으시고 알람이 울리면 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하루에 자연스럽게 6잔에서 8잔 정도 드시게 돼요. 습관이 될 때까지 한두 달만 이렇게 하시면 그 후로는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물을 챙겨 드시게 됩니다. 지금 바로 부엌에 가셔서 물 한 잔 따라오세요. 이 영상 보시면서 물 한 잔 드시는 겁니다. 오늘 드신 물이 내일 밤 쥐를 예방할 수 있어요. 이게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3위가 수분 섭취였죠. 이제 2위로 올라갑니다. 2위는 바로 매일 자기 전 스트레칭입니다. 밤에 자다가 쥐가 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왜 하필 밤에 자는 중에 쥐가 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수면 중에 근육이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으면서 뻣뻣해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발끝이 아래로 향한 자세로 오래 주무시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몇 시간씩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니까 쥐가 덜 납니다. 잠들기 전에 미리 근육을 충분히 풀어놓는 거죠. 어떤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으냐면요. 아까 쥐 났을 때 하는 동작이랑 비슷해요. 첫 번째로 벽 스트레칭이 있어요. 벽을 향해 양손을 벽에 짚고 서시고요. 한 발을 뒤로 크게 한 발짝 빼세요. 뒤에 있는 발에 발 뒤꿈치는 바닥에 꼭 붙인 상태로 앞으로 천천히 기대세요. 그러면 뒤에 있는 다리의 종아리 뒤쪽이 쭉 당기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자세를 2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시고요.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오셨다가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하세요. 양쪽 각각 두세 번씩 반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이 있어요. 바닥이나 침대에 앉아서 다리를 앞으로 쭉 펴세요. 무릎을 구부리지 마시고 최대한 쭉 펴시고요. 그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서 손으로 발끝을 잡으려고 해보세요. 손이 발끝에 닿지 않으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숙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자세를 20초에서 30초 유지하세요. 이 두 가지 스트레칭을 자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양치질 하시듯이 자기 전에 습관처럼 하시면 됩니다. 매일 꾸준히 하시면 효과가 누적돼서 쥐가 나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73세의 이영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거의 매일 밤 쥐가 나셨대요. 일주일에 대여섯 번은 기본이고 하루에 2번 나는 날도 있으셨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잠을 푹 못 주무시고 낮에도 항상 피곤하고 힘드셨대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 스트레칭을 시작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귀찮다고 하시면서 좀 내키지 않아 하셨는데 제가 일단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했죠. 일주일만요.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이거 진짜 신기해요. 매일 나던 쥐가 일주일 동안 딱 2번밖에 안 났어요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거의 안 나신대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확 줄었대요. 지금 이분은 자기 전 스트레칭이 완전히 습관이 되셔서 매일 하신대요. 양치질하고 스트레칭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이제는 안 하면 뭔가 찝찝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칭 안 하고 그냥 자면 불안하다고요. 5분 투자로 밤새 편히 주무시는 거,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자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벽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 앉아서 발끝 잡기 스트레칭. 이 두 가지만 하세요. 어렵지 않죠? 일주일만 해보시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자, 드디어 1위입니다. 다리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1위.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신 건데요. 바로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겁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 이상의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근육의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근육이 수축할 때는 칼슘이 작용하고 이완할 때는 마그네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수축한 후에 제대로 이완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수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경련이죠. 여러 연구에서 마그네슘 보충이 다리 경련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나이가 들면 장에서 마그네슘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드셔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은 적어지는 거죠. 둘째, 식사량 자체가 줄어드시면서 마그네슘 섭취량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셋째, 많이 드시는 약들 중에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거나 배출을 늘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뇨제가 대표적이고요. 위산 억제제나 일부 항생제도 마그네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 중에 마그네슘이 부족한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마그네슘은 어디서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건 음식으로 드시는 겁니다. 자연식품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시는 게 흡수도 잘 되고 부작용 위험도 적어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견과류가 있어요. 아몬드, 캐슈넛, 땅콩, 호두 이런 것들의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약 28g 정도 드시면 좋아요. 간식으로 드시기도 좋죠. 둘째로 짙은 녹색잎 채소가 있어요. 시금치가 대표적인데요. 시금치 한 접시에 마그네슘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 나물,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 무침 이런 거 자주 드세요. 케일, 근대 같은 채소도 좋고요. 셋째로 바나나가 있어요. 바나나는 칼륨도 풍부하고 마그네슘도 들어있어서 근육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하루에 바나나 하나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나나 하나 이렇게요. 넷째로 통곡물이 있어요. 현미, 통밀, 귀리, 퀴노아 같은 도정하지 않은 곡물에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면 마그네슘 섭취에 도움이 돼요. 다섯째로 콩류가 있어요. 검은 콩, 렌틸콩, 두부, 된장, 청국장 이런 콩으로 만든 음식들에도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식단에 콩 음식이 많으니까 잘 챙겨 드시면 돼요. 여섯째로 다크 초콜릿이 있어요.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에 마그네슘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설탕이 많이 든 밀크 초콜릿 말고요. 카카오 70% 이상인 쓴맛이 나는 다크 초콜릿이요. 하루에 한두 조각 정도 드시면 마그네슘 보충도 되고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아요.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시금치가 있나요? 바나나가 있나요? 견과류는요? 없으시면 오늘 장 보실 때 꼭 사오세요. 내일부터 아침에 바나나 하나, 점심에 시금치 나물 한 접시, 오후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 이렇게 드셔보세요. 일주일, 2주일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시기 어려우시면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다만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마그네슘을 과하게 드시면 몸에서 배출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드시는 다른 약들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마그네슘 외에 칼륨과 칼슘도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바나나, 감자, 고구마, 토마토, 오렌지, 아보카도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칼슘은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과 멸치, 뼈째 먹는 생선, 두부 같은 음식에 많고요.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면 전해질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되고 경련 예방에도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영호 어르신도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기 시작하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마그네슘 보충제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쥐나는 빈도가 확실히 눈에 띄게 줄었대요. 마그네슘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면서 아내분한테도 똑같이 챙겨 드시게 하고 계시대요. 부부가 함께 마그네슘 챙기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리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3위,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6잔에서 8잔 물을 드셔서 탈수를 예방하세요.
알람 설정해서 규칙적으로 드시면 좋아요. 2위, 매일 자기 전 스트레칭. 잠들기 전에 5분만 투자해서 종아리와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세요. 벽 짚고 스트레칭, 앉아서 발끝 잡기 스트레칭 이 두 가지요. 1위, 마그네슘 충분히 섭취하기. 견과류, 시금치, 바나나, 통곡물, 콩류로 마그네슘을 보충하세요.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 후 보충제도 고려해보세요. 이 세 가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리 경련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언제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지, 다리 경련이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대부분의 다리 경련은 심각한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탈수, 전해질 불균형, 근육 피로, 혈액순환 저하 같은 원인으로 생기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로 대처하고 예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로 경련이 너무 자주 나시는 경우입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거의 매일 나신다면 단순히 생활습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이 원인일 수 있어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로 경련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경련은 몇 초에서 길어야 몇 분 내에 풀리는데요. 10분 이상 지속되거나 발끝 당기기 같은 방법으로도 전혀 안 풀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경련 후에 심한 통증이 오래 가시는 경우입니다. 경련이 풀린 후에 하루 이틀 정도 뻐근한 건 정상인데 며칠씩 심한 통증이 계속되거나 멍이 크게 드시면 근육 손상이 심한 것일 수 있어요. 넷째로 다리가 붓거나 빨갛게 변하거나 만지면 따뜻한 느낌이 드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은 심부정맥 혈전증, 그러니까 다리 깊은 곳 혈관에 피떡이 생긴 것일 수 있어요. 특히 한쪽 다리만 그렇다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바로 병원에 가세요. 이건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근력이 약해지시는 경우입니다. 경련과 함께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발을 들어 올리기 힘들어지시면 신경이나 근육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감소, 심한 피로감, 다른 전신 증상이 같이 있으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면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신경과나 재활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시겠으면 일단 가까운 내과에 가셔서 상담하시면 적절한 과로 안내해 주실 거예요. 다리 경련은 여러 가지 건강 문제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당뇨병이 있으시면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해서 신경이 손상되면서 경련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혈당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서 특히 많이 나타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신장이 전해질 균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서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전해질이 불균형해지고 경련이 잘 생깁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근육 경련과 관련이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경련이 잘 일어납니다. 말초동맥 질환, 그러니까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진 경우에도 경련이 잘 생길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걸을 때 다리가 아프다가 쉬면 나아지는 간헐적 파행이라는 증상이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드시는 약 중에 경련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뇨제가 대표적이고요. 일부 고혈압 약, 콜레스테롤 약 중 스타틴 계열, 골다공증 치료제 일부가 경련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약을 드시기 시작하신 후로 경련이 심해지셨다면 그 약 때문일 수 있으니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약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절대로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자, 이제 추가로 다리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속 팁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방법에 더해서 이런 것들도 실천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첫째로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운동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수중 에어로빅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너무 격한 운동은 오히려 근육을 피로하게 해서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중간 강도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릎이나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영이나 수중 운동이 부담이 덜 가서 좋아요. 둘째로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걸 피하세요.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다리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고
근육이 뻣뻣해져서 경련이 생기기 쉬워요.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가볍게 걸으시고 다리를 쭉 펴서 스트레칭 해주세요. 텔레비전 보실 때도 1시간마다 일어나서 한 바퀴 도시면 좋아요. 셋째로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밤에 주무실 때 다리가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고 근육이 수축하기 쉬워서 경련이 잘 납니다. 따뜻한 잠옷을 입으시거나 이불을 잘 덮으세요. 발이 특히 차신 분들은 수면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것도 좋아요. 겨울에는 전기장판이나 온수 매트를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저온 화상에 주의하시고 너무 뜨겁지 않게 설정하세요. 넷째로 편안하고 발을 잘 지지해주는 신발을 신으세요. 하이힐이나 밑창이 너무 딱딱하고 얇은 신발은 종아리 근육에 부담을 줍니다. 쿠션이 좋고 발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신발을 신으시면 다리 피로가 줄어들어요. 다섯째로 알코올 섭취를 줄이세요. 술은 탈수를 유발하고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서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요. 술을 드신 날 밤에 특히 쥐가 잘 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섯째로 자는 자세에 신경 쓰세요. 발끝이 아래로 향한 채로 오래 주무시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몇 시간씩 있게 돼서 경련이 생기기 쉬워요. 이불이 발을 아래로 눌러서 발끝이 꺾이지 않도록 하세요. 무거운 이불보다 가벼운 이불이 낫고요. 발끝 쪽에 베개나 쿠션을 놓아서 이불이 발을 누르지 않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기보다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면 발끝이 자연스럽게 펴진 상태가 돼서 좋아요. 일곱째로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과 다리를 담그세요. 따뜻한 물에 10분에서 20분 정도 발과 종아리를 담그시면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반신욕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임욕제로 앱솜솔트라고 하는 마그네슘 소금을 넣으시면 피부를 통해 마그네슘이 조금 흡수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검증된 건 아니지만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 자체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다리 경련과 관련해서 흔히 잘못 알려진 이야기들, 오해들을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첫 번째 오해, 쥐가 나면 있는 힘껏 세게 주물러야 빨리 풀린다. 이거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련이 진행 중일 때 세게 주무르시면 근육 섬유가 손상될 수 있어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발끝 당기기로 먼저 경련을 푸시고 경련이 풀린 후에 부드럽게 마사지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두 번째 오해, 바나나만 열심히 먹으면 쥐가 안 난다. 바나나에 칼륨과 마그네슘이 있어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바나나 하나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수분 섭취, 스트레칭, 다양한 음식을 통한 영양 균형이 다 중요해요. 바나나는 여러 예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세 번째 오해, 나이 들면 쥐는 어쩔 수 없다.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경련이 더 잘 생기는 건 맞지만 관리를 잘하시면 빈도와 강도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체념하고 그냥 참으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분명히 나아지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오해, 쥐가 자주 나면 운동을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경련 예방에 도움이 돼요. 물론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잘 해주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 안 하시면 근육이 더 약해져서 오히려 경련이 더 잘 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오해, 쥐가 나면 얼음찜질을 해야 한다. 아닙니다. 운동 후 근육 염증에 냉찜질하는 것과는 상황이 달라요. 쥐가 난 후에는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건 근육을 더 수축시킬 수 있어요. 자, 이제 또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9세 정미경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쥐가 많이 나시는 체질이셨대요. 20대 때도 가끔 나셨는데 60 넘어가시면서 정말 심해지셨대요. 거의 이틀에 한 번은 밤에 쥐가 나서 깨셨대요. 그것도 종아리뿐만 아니라 발바닥, 발가락, 심지어 허벅지까지 나시더래요. 아, 오늘 밤에는 또 어디가 날까 매일 밤 불안하셨대요. 병원에 여러 번 가보셨는데 딱히 큰 이상은 없다고 하더래요. 당뇨도 없고 신장도 괜찮고 갑상선도 정상이고요. 의사 선생님이 생활습관 개선을 해보시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물 많이 마시기, 자기 전 스트레칭 꼭 하기, 마그네슘 풍부한 음식 챙겨 먹기, 쥐가 났을 때 발끝 당기는 방법, 침대 옆에 수건 준비해 두기. 이런 것들을요. 이분이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셨어요. 물 마시는 것도 휴대폰 알람 맞춰서 하시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스트레칭을 반드시 하셨어요. 장 보실 때 시금치, 바나나, 아몬드 꼭 사오셔서 매일 드시고요. 침대 옆에 수건도 준비해 두셔서 혹시 쥐가 나면 바로 발끝에 걸고 당기셨대요. 2달 후에 연락을 주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쥐 거의 안 나요 하시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나던 게 한 달에 2~3번으로 확 줄었대요. 그것도 예전처럼 엄청 심하게 나는 게 아니라 약하게 오락가락 하다가 발끝 당기면 금방 풀린대요.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낮에도 활력이 생기시고 손주들이랑 놀아줄 때도 예전보다 훨씬 덜 힘드시대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건데 이렇게 효과가 클 줄 몰랐어요. 왜 진작 이렇게 안 했나 싶어요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메모하시거나 화면 캡처해 두세요. 냉장고 문에 붙여 놓으시면 매일 보시면서 실천하시기 좋아요. 먼저 쥐가 났을 때 즉시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기. 쥐는 아무리 아파도 반드시 풀립니다. 둘, 다리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힘껏 당기기. 이게 핵심이에요. 3초에서 5초 유지하세요. 셋, 손이 안 닿으면 수건이나 끈 이용해서 발끝 당기기. 미리 침대 옆에 수건 준비해 두세요. 넷, 한 번에 안 풀리면 여러 번 반복하기. 다섯, 쥐가 나 있는 중에 세게 주무르지 않기. 근육 손상 위험이 있어요. 여섯, 경련 풀린 후에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따뜻하게 해주기. 일곱, 물 한 잔 마시기. 다음은 예방을 위한 일상 습관입니다. 하나,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마시기. 알람 설정해서 규칙적으로 드세요. 둘, 매일 자기 전 5분 스트레칭하기. 벽 짚고 종아리 스트레칭, 앉아서 발끝 닿기. 셋, 마그네슘 풍부한 음식 먹기. 견과류 한 줌, 시금치 한 접시, 바나나 하나. 넷, 칼륨과 칼슘도 신경 쓰기. 바나나, 감자, 우유, 요거트, 멸치 드세요. 다섯,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걷기, 수영 같은 운동을 꾸준히 적당한 강도로. 여섯, 오래 한 자세로 있지 않기. 1시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고 스트레칭 하세요. 일곱,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특히 밤에 주무실 때 이불 잘 덮으세요. 여덟, 자는 자세 신경 쓰기.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게 이불이나 베개 조절하세요. 아홉,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다리 담그기. 10분에서 20분 정도. 열, 알코올 줄이기.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해요.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야 할 때입니다. 경련이 거의 매일 나시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경련이 10분 이상 지속되거나 대처해도 안 풀리면요. 경련 후 통증이 며칠씩 심하게 가시면요. 다리가 붓거나 빨갛거나 뜨거우면요. 혈전 위험이 있어요. 다리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시면요. 다른 전신 증상이 같이 있으시면요. 이 체크리스트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오늘은 물 많이 마시기, 내일은 자기 전 스트레칭, 모레는 바나나 사오기. 이런 식으로요. 중요한 건 꾸준히 매일 조금씩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를 바로바로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인데 여러분의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누르시는 것, 그게 여러분 건강 챙기는 작은 시작이에요. 그리고요, 이 영상 꼭 가족들한테도 공유해주세요. 배우자분, 형제자매분, 자녀분들한테요.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 링크 보내시면 됩니다. 다리 쥐 나는 거, 나이 드신 분들 대부분이 겪는 흔한 문제예요. 여러분만 힘드신 게 절대 아니에요.
가족분들 중에 밤에 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영상 공유해드리면 정말 고마워하실 거예요. 아, 이런 방법이 있었어? 하시면서요. 특히 멀리 사시는 부모님이나 형제분들한테 이 영상 꼭 보내드리세요. 전화로 일일이 설명해드리기 어려운 내용들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바로 이해하시고 따라하실 수 있거든요. 가족 건강 챙기는 거 영상 링크 하나 보내드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리에 쥐가 나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한밤중에 갑자기 그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시달리시면 정말 너무너무 힘드시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나아지실 수 있어요. 단언컨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요. 침대 옆에 수건 하나 두세요. 그리고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5분만 스트레칭 하세요. 벽 짚고 종아리 늘리기, 앉아서 발끝 잡기.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물 좀 더 챙겨 드시고요. 장 보실 때 바나나랑 시금치, 아몬드 좀 사오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고작 일주일이에요.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쥐가 나는 횟수가 줄고 혹시 나더라도 바로 대처하실 수 있으니까 금방 풀리고 덜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밤에 푹 주무시게 되면 낮에도 활력이 생기시고 하루하루가 달라지실 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관리하시면 좋아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잠을, 쥐 없는 밤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쥐 걱정 없이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하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